동생네가 결혼한 지 2년이 좀 안 됐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거주 중이고요. 저희 엄마는 한 달에 한두 번 병원 때문에 서울에 갈 일이 있어 10여 년간 꾸준히 동생 집에서 자고 오곤 했습니다. 동생이 결혼하고 난 후에도 동생 부부 집에서 주무시고 오시고요. 그런데 작년 말쯤인가 9월에서 10월경에 엄마가 병원 문제로 동생 집에서 하루 자고 난 후 아침에 터미널에 가려고 택시를 기다리다가 문제가 터졌습니다. 엄마와 함께 나온 올케가 갑자기 아들이 결혼했으니 독립된 가정인데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찾아오는 건 상식에 맞지 않은 일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엄마가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해서 아무 말씀도 못 하셨답니다. 이후 택시에 올라타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택시에서 내려 올케에게 물어보셨다네요.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가려고 오는 거 아니냐. 와서 밥 먹는 것도 내가 사주고 만들어주고 청소도 해주지 않냐. 거기다 집에 갈 때는 용돈도 주고 하는데 그게 그리 민폐냐. 이게 너만의 생각이냐 아니면 부부 둘 다의 생각이냐 하시면서요. 여기서 올케가 대충 사과를 하거나 부드럽게 이야기해서 넘어갔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돈이 문제는 아니에요. 자세한 건 알 거 없어요. 요즘 세대는 달라요, 어머님. 어머님이 왔다 가고 나면 저희 부부 사이가 쎄해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엄마가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내가 내 돈으로 집 해주고 다른 것도 아니고 병원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것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냐. 나는 며느리 눈치 보면서 못 산다. 당장 짐 빼라. 집 비워놓고 마음 편하게 드나들 거다. 이러면서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 올케는 출근한 동생에게 전화하고 엄마는 저한테 전화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동생이 결혼할 때 부모님께서 10억 중반대의 아파트를 해주셨어요. 아무튼 여기서도 대충 넘어갔으면 됐었는데 올케가 줬다 뺏는 게 정상이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차라리 올 때마다 방을 잡아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와서 식대비 용돈 주는 걸 방값으로 쓰라고요. 그 말에 엄마는 미쳤다고 내가 내 돈으로 산 집 놔두고 방을 잡아야 하냐며 노발대발 소리를 지르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후 동생이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황 파악을 한 후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올케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한 건지는 몰라도 본인이 돈을 대겠다 했다네요. 올 때마다 주무실 숙소 비용을요. 그 말에 엄마가 너무 어이가 없어 진짜 끝까지 가보자는 거냐 물었더니 올케가 갑자기 입을 닫았답니다. 동생도 장난하냐며 자기 돈은 못 준다고 올케한테 알아서 하라고 난리가 났었고요. 엄마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부터 한 달에 한두 번씩 서울에 갈 때마다 호텔에서 1박 2일 동안 지내고 오십니다. 금액이 약 20-30만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지만 올케 월급이 200 중반대라고 알고 있는데 매달 20-30만 원씩 호텔비로 나가니 죽을 맛이겠죠. 몇 번인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부담스럽다며 같이 부담할 수 있냐는 식으로 운을 떼는데 그냥 모르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날이 끼어서 19일부터 23일까지 있다 내려왔는데 동생 말로는 호텔비만 해도 올케 급여 정도가 나와서 피눈물을 흘렸다네요. 이번에 친정에 가서 봤더니 엄마도 제대로 작정을 하신 건지 며느님 하며 공대하고 말도 거의 안 걸더라고요. 말 그대로 분위기가 개판이었습니다. 올케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이고 동생도 표정이 썩어 있는데 저희 신랑은 웃겨서 죽을 사람처럼 꺽꺽 넘어가더군요. 지인들 몇몇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올케도 선을 넘은 건 맞지만 엄마도 보통이 아니라며 즐겁을 합니다. 상황이 어떤지 가서 봤더니 웃고 넘길 시기는 지나간 듯 보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난 건 철 모르는 저희 신랑뿐이네요. 추가입니다.
자기 전에 댓글 달린 게 있나 보러 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올케가 제게에 넘어간 게 어이도 없고 한탄스러워 적은 글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우선 동생 집은 제가 시집가기 전에 저하고 둘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제가 나가고 반년 정도 있다가 올케가 들어와서 계속 살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상속세 문제로 명의 이전은 아직 안 된 상태이고요. 혹시나 해서 말해주자면 저도 비슷한 급으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엄마는 현재 사땡도라는 곳에서 거주 중이십니다. 병원에 가는 날은 아침 일찍 움직여 서울에 와서 오후 진료를 보고 동생 퇴근 시간 전까지 병원 근처에서 대기하다 저녁 먹고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보통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들어가 씻고 주무시고 다음날 7시 전후에 동생을 출근시켜 놓고 엄마가 주무신 방, 거실 화장실, 현관, 베란다 정도를 청소하십니다. 그러고는 냉장고를 봐서 재료가 있으면 간단하게 밑반찬 몇 개를 해놓고 남은 음식으로 아침을 드시죠. 설거지를 하며 부엌을 정리하고 올케 출근 시간에 맞춰 10시 전후에 집에서 나와 터미널로 가세요. 그때 집을 나서면서 식탁위에 보통 20-30만원씩 넣어놓고 나오시고요. 청소 같은 건 해주지 말라고 저도 말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성에 안 차니 될 수 있으면 해주려고 하십니다. 둘 다 손끝이 야무지지 못하고 갈 때마다 설거지통에는 설거지, 화장실에는 물때 등등 보이는 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생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힘든 걸 알고 계시기에 쓸고 닦는 정도는 손 빠른 엄마가 대충 해주는 게 마음이 편하다며 항상 청소를 하고 오십니다. 엄마 말로는 집에 들어가면 양말이 바로 까맣게 되고 여기저기 개털이라 앉을 자리도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웃었던 건 그냥 철 없는 올케가 얄미워서 그런 거였습니다. 제 편을 들어준다는 것도 좀 있었고요. 저나 신랑이나 엄마나 동생과 올케를 약간 시트콤을 보는 느낌으로 대하거든요. 올케와 제가 연락도 자주 하고 가끔 만나기도 하지만 서로 농담 삼아 대놓고 우린 안 맞다고 디스를 하기도 합니다. 올케는 저더러 너무 꽉 막혔다 하고 저는 올케가 푼수에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좀 깊은 사연이 있는데 제가 시집갈 때 집을 나오면서 살림을 전부 동생에게 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케는 집 명의와 헌집이라는 이유로 혼수나 예단 없이 그냥 몸만 들어왔어요. 침대 매트리스를 바꾸고 밥통만 새로 들고 들어왔었네요. 그러고는 현재까지 이전에 제가 쓰던 가구와 가전을 쓰고 있는데 센스가 구리네 뭐네 하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제가 결혼 생각이 없어서 수입 가구로 엄청 좋은 걸 샀었는데 그것조차 사치병이 있네 뭐네 하고 말하죠. 언니는 엄마 잘 만나서 잘 살아서 해프다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것도 싸우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철이 없어서 생각 없이 하는 말입니다. 악의 없이 생각나는 대로 필터 없이 하는 말이라 받아치는 쪽이 바보가 되는 것 같은 화법이라고 할까요? 아마 그래서 이번에도 말싸움을 하다가 바보같이 말려서 호텔비를 자기가 대준다는 얘기까지 나온 거겠죠. 말은 내뱉었으니 지키긴 해야겠고 막상 하다 보니 부담스러워 저한테 n분의 1을 하자고 운을 띄운 거였고요. 그냥 한마디로 철이 없는 거죠. 그래도 저희 신랑이 한 번씩 명품과 여행권도 선물해주고 합니다. 올케를 어릴 때부터 봐와서 그런지 철없는 여동생 같은 느낌이라네요. 그냥 우픈 해프닝 느낌으로 글을 쓴 거였는데 너무 진지병처럼 써졌나 봅니다. 아무튼 병원을 한 달에 2번 가는 건 올케가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던 일이었는데 뭐가 갑자기 마음에 안 들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물어봐도 시원하게 말을 안 하니 넘겨짚기도 뭐하네요. 그렇다고 제가 굳이 중간에 끼어서 중재하는 것도 힘들어서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엄마는 협심증 수술을 하셨고
특이 케이스로 계속 추적 관찰 중이라 한 달에 한두 번 진료를 보는데 가지 않는 달도 몇 번씩은 있습니다. 수술 자체는 잘 되어서 생활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시고요. 저희 엄마도 만사 편하게 살아온 건 아니고 어릴 때부터 가장처럼 살아서 대장부 같은 성격입니다. 올케한테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동생이나 저, 그리고 저희 신랑에게도 꾸며서 말하는 법을 모르세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그런 분이십니다. 저 역시 그런 엄마의 성격을 많이 닮아 자주 볼수록 부딪힐 때가 많아서 전화나 영통, 카톡 등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간접적으로 봐야 사랑이 쌓이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엄마도 올케가 미워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엄마 입장에선 평소 내색 한 번 없다가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숙이고 들어갈 것 같진 않네요. 명절에 일부러 서울에 갔던 건 약이 올라서 가신 거였습니다. 원래는 명절 대부분을 친구들이나 사촌 자매분들하고 따로 여행을 다니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화해 받고 싶어서 일부러 던졌는데 올케가 눈치가 없어서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방을 잡아준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전 글에서 빠진 건 대충 다 채워 넣은 것 같네요. 나중에 두 분이 화해를 하게 되면 후기 남기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부모가 해줬다고 내킬 때마다 드나드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병원 방문일 경우에는 며느리가 좀 참아야죠. 친정 부모라고 생각해봐요. 다 나을 때까지 있으라고 할 텐데. 두 번째. 솔직히 10억짜리 집에 공짜로 얹혀 사니까 어쩔 수 없다 쳐도 올케 입장이 이해는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자고 가는 건 그렇다 쳐도 올 때마다 집 더럽다, 개털이 많다 이런 게 시댁 식구들한테 소문나잖아요. 같이 맞벌이 하는 입장에서 청소가 안 된 거면 남편 탓도 있는 건데 올케만 욕을 듣잖아요. 이래서 집은 꼭 반반하거나 부모 손 안 벌리고 자기들 형편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래서 안 받고 집 명의 반반인 집으로 새로 계약해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시모 명의 집에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10년을 살아도 수 틀리면 쫓겨납니다. 네 번째. 저도 며느리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저렇게 찾아오면 이유 불문하고 정말 그 날짜만 되면 짜증나고 숨이 막혀요. 그런데 그게 정 안 입고 오면 집을 돌려드리면 되는데 집은 못 주겠다는 거잖아요.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건데 그냥 며느리가 도둑입니다. 다섯 번째. 지 엄마가 병원 가느라 월 2번 자고 간다 해도 저지랄을 했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병원 방문인데. 게다가 10억이 넘는 집이요. 안 쫓아낸 게 다행이네요. 지 입으로 지가 숙소 제공한다고 했으니 해야죠. 그럼 몇만 원짜리 모텔로 보내려고 했나? 여섯 번째. 뭐 결국 사기꾼 시모와 밥통만 해온 며느리의 대첩에 그걸 보고 낄낄대는 신우부부의 조합이네요. 거기에 추가로 병신 같은 아들의 스토리까지. 쓰니 말대로 시트콤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